터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용카드나 각종 페이들 때문에 현금 결제하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현금 자주 이용하시나요? 붕어빵 살 때? 있어야지. 복권 살 때 있어야지. 인생 한 방. 여러분, 현금 많이 뽑으면 국세청에 보고되는 거 아세요? 얼마를 어떻게 뽑아야 보고가 되는 건지, 왜 그런 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보고가 안 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내 통장에 현금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뽑으려고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분한테 통장에 2천만 원 있으니까 현금으로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창구 직원분이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건지, 왜 뽑으려고 하시는 건지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뽑겠다는데 왜 자꾸 물어보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법이 그래서 그래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라는 건데, 금융회사가 고객과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걸 말해요. 제가 2천만 원을 출금한다고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될 때부터 보고가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할 때는 거래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거래 일자, 금액 등 거래한 내용이 금융거래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 좀 의심스러운데? 자금 세탁하는 거 아니야? 조사나 수사를 좀 해봐야겠어 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 8개의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0만 원부터지만 2006년에는 5천만 원 기준, 2010년에는 2천만 원 기준으로 내려왔고 2019년부터는 1,000만 원으로 하향이 돼서 지금까지도 기준이 1,000만 원인 건데요. 이게 또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고가 되는 건 아니고 또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현금을 입금 출금했다거나 현금을 ATM기로 뽑았다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다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고가 돼요. 그런데 계좌이체로 현금을 보냈다,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을 했다, 지폐를 교환한다, 이런 상황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 기준이니까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은 남지 않는 선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인출을 한다면 요거는 보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한테 보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보고가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고액 현금 보고 제도를 피하려고 저렇게 인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해요. 이 판단은 은행에서 하는 건데 불법 거래나 자금 세탁, 탈세로 의심을 하고 보고될 수도 있습니다. 탈세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명의 신탁이 있겠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집을 사면 양도세나 종부세, 취득세 이런 거 탈세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달러를 인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기준이 더 엄격해요. 10,000달러가 넘으면 금융위원회 안 거치고 국세청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통보가 됩니다. 50,000달러가 넘으면 소명자료도 따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추가적인 달러 기준은 다음 화면에 넘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서 확인해주세요. 이 불법 자금 거래를 막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생긴 거거든요. 자금 세탁을 방지하려고 법률이 생겨서 시행 중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국세청으로 보고가 되는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자금 세탁의 냄새가 난다,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때 국세청으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했던 어떤 거래가 국세청에 보고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친절하게도 이분들이 직접 집에 우편을 보내줘요. 고액 현금 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라는 게 날라오는데, 이 기한은 몇 날 며칠부터 며칠까지 얼마를 현금 거래했다, 그래서 분석원에서 이 내용을 국세청한테 정보를 보내줬다, 이런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 집으로 옵니다. 이거 실제로 받으면 굉장히 찜찜할 것 같지 않나요? 무슨 일이지? 내 돈인데 왜 그랬지? 나 뭘 잘못했지? 이런 엄청나게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저런 통보서는 애초에 받지 않는 게 마음 편하겠지만 통보서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를 하진 않아요.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기하의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저 거래가 일반 거래인지 불법 거래인지 차후에 조사를 더 해본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불법 거래 같다고 추정이 되면 그때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세요. 실제로 현금 1,000만 원을 뽑을 일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필요에 따라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야 하시는 분들은 여러모로 참 불편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불법 의도만 없으면 괜찮아요.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매달 1,000만 원을 뽑아야 돼. 그럼 매달 보고가 되면 나도 의심되는데 그 사람? 이 보고되는 기준액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기준이 낮아져서 보이스피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마냥 나쁜 것만은 없어요. 오늘의 이야기도 아래에 링크를 누르시면 촥 정리된 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금고를 가지는 그날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터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